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전기설비업체 사장님, 다른 한 명은 그 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꽤나 술에 취한 두 사람은 기분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때 이 사장님이 지금까지 숨겨뒀던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바로 수년 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인은 허풍이라고 여긴 건지 그저 웃어넘겼지만 근처에 있던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어쩌면 사장님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 사장님의 취중 진담을 파헤쳐봅니다. 취중 진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고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이 딱 해결이 됐다는 건데, 자, 실제 뭐 이런 일이 왕왕 있다고도 저도 들었는데 일단 이 사건 정리부터 하고 가죠. 일단 이 살인했다 이렇게 고백한 남성은요, 한 전기설비 업체의 사장입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 벌이도 나쁘지 않은 꽤나 괜찮은 회사였는데요. 어느 날 이 사장이 자신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나 사실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사장님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이 얘기를 들은 지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덮어주려는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인은 그냥 듣고 흘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하이 또 이 사람 또 허풍 쩌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걸 다른 누가 또 들었죠? 술집에 뭐 직원만 있고 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이렇게 슥 앉아서 이렇게 슥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데? 저 사건 예전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했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 사건하고 뭔가 맞구나 라고 퍼뜩 생각이 나서 경찰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그 범인 여전히 국내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제보자가, 그 술집에 있었던 제보자가 최근 그때 당시 TV에서 뭐 미제 사건 막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인상 깊었나 봐요. 근데 옆자리에서 들려온 얘기가 딱 그거야. 아무래도 이 제보하신 분이 사건 반장 같은 프로그램을 그렇죠. 좋아하시는 예. 모양입니다. 사건은 뭐 어떤 사건이냐면 1997년도에 경기도 안양에서 이 호프집 여주인을 20대 남성이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호프집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했었던 건데, 경찰에 봤었을 때 너무 공격했던 방법이 좀 잔인하고 여러 번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정살인이다라는 추측을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시내에 있던 호프집 그리고 일면식 있던 사람, 이게 왜 그때 잡히지 않았는지. 일단 이제 이 강 씨하고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범행 동기가 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고, 또 현장에는 같이 먹었던 뭐 맥주병이라든가 유리잔도 있었고, 또 범인이 그곳에 놔두고 간 그 등산 스틱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범인이 거의 특정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뭐 검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그 강 씨 집을 급습을 했는데 의외로 그곳에서 검거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 이 강 씨가 불법 체류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였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살던 어머니한테 중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시간만 밖에 나갔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나가면서 호프집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거로 보이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뭐 신분증이나 통장하고 이런 간단한 짐을 챙긴 다음에 이 모텔 같은 데서 이제 잠깐 있었는데, 당시에 이 불법 체류를 본인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정도로만 내면 다시 출국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천 출입국 관리소에 가가지고 사실 아버지 지금 임종이 있다, 그래서 급하게 출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태료 같은 걸 내고 출국 명령을 받고 바로 중국으로 가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저 지금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면 그래? 그래 알았어. 너 일단 과태료만 내고 너 출국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 악용했던 건데,
아, 교수님 그래도 이거는 너무 그냥 쉬운 방법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예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요. 예,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신고만 하게 된다면 별다른 그 어떤 조치 없이 바로 출국 조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과태료 250만 원을 받고 그렇다면은 이 남성이 이미 그 과태료도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아하.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강 씨에게 출국 명령 서류를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이 불법 체류 사실을 갖다 신고하고 난 뒤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오후 2시쯤 돼 가지고 인천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최 씨를 살해한 지가 약 한 40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경찰이 이 사람의 국적이 만약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는 그런 상태에서는 출국 긴급 외국인 그 출국 금지 조치를 갖다가 그 출입국 관리소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수배를 했었으면은 거기서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조치가 늦어진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중국으로 도주를 하고 맙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범죄자 도피를 도왔던 셈이 된 건데, 자, 그럼 잠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중국으로 도망갔던 강 씨, 그리고 앞서 술집에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사람 좀 죽여봤어 막 이렇게 막 허풍 쩔었던 이 사람이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일 인물인데 그 가운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강 씨가 중국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 고향이 선양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종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처음에는 장례식 상여에 쓰이는 꽃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는데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한국으로 대리석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했는데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고압 설비 설치 일을 했는데 3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거든요. 이 돈을 못 잊어서 결국 돈을 많이 벌려면 한국에 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한국에 들어갈 국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입국을 하면 당연히 체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 브로커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7,000달러를 주고 위조 신분증을 받는데요. 아하. 이때 이 강 씨에서 이 씨로 성을 바꾸고 또 생년월일도 새로 받아서 실제 나이보다 5살 많게 위조 신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사업체를 만들고 10명 남짓한 직원을 거느리고 그렇게 사장님으로 버젓이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겁니다. 제도적으로. 예. 아, 양 변호사님.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아니 성이야 바꿀 수 있다고 치죠. 아니 얼굴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얼굴은. 아니 그런데도 이거를 정말 절묘하게 다 피했던 거예요. 2004년도에 한국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고압 전기 설비 기술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체까지 차린 겁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한 8년 정도 있었을 때 또 무슨 일이냐면 재해동포 고충 해소 정책이 잠깐 한시적으로 펼쳐집니다. 10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10년이나 있었으니까 자진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2004년에 들어왔으니까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때 또 서류를 위조해요. 10년 이상을 체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를 해서 완전히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잖아요. 예. 2012년엔 결혼까지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죽여놓고 1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돼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고 자 이게 근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살인범 결국 19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기자.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팀이 97년 사건 당시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 얘기가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데요. 아까 술집에서 이거 내가 뉴스에서 본 건데 그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이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경찰이 강 씨 어머니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특정 번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번호 주인이 바로 지금은 이 씨로 신분을 세탁한 진범 강 씨였습니다. 이름이 달랐긴 한데 97년 출국 당시에 지문을 찍어뒀던 겁니다. 이 지문과 현재 등록된 지문을 대조해 보니까 동일인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적 끝에 2016년 7월 수원에서 검거가 됐고요. 이때는 사건 공소시효를 2년 남짓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이 처음 제보를 접했을 때는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형사가 이 제보 내용을 허투루 듣지 않고 끈기 있게 추적해서 진범을 잡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 밝혔습니다.
그 강제 출국 97년도 강제 출국 때 왜 지문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이자가 말이죠. 서둘러서 출국을 하는 바람에 도장을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장을 찍고 갔는데 그게 세상에 이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가 됐던 겁니다. 자, 자업자득이죠.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19년 만에 붙잡힌 이자의 당시 검거 장면 보고 가시죠. 범행한 뒤에 다시 입고 가셨는데요. 검거된 줄 모르셨어요? 예, 19년 만에 심정이 어떠신가요? 많이 떨립니다.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하신 이유가 뭔가요? 죽을 길을 됐습니다. 왜 다음날 바로 중국으로 다시 도망가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아유,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 마지막에 한국에 다시 와서 어떻게 생활했냐라고 했을 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위조하고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걸러서 그런 어떤 그 사항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검거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를 아주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두 그런 번씩이나. 면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창고를 해가지고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뭐 보완을 해 나가는지 아마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도대로 이제 모든 게 다 술술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좀 풀렸죠. 아하. 풀리고 이제 자기가 아까 지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해가지고 사장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판 건데 소위 그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저는 진짜 이 사건 좀 보면서 호프집에서 살해당했던 그 분의 원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서를 이렇게 던져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약간 뭐 공소시효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이 남아있던 상태였었고 2016년이면 2015년도에 사실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처벌을 받을 건 받아야 됐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예. 아까 이제 원혼을 얘기하셨는데 그 원혼의 한을 풀기에는 선고 형량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동종 전과가 없었고 초동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 얘기를 아마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3년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징역 13년. 아, 참.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